일제강점기와 현재 교육의 모습과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연구한 구혜진, 이지인, 홍민아, 김진희, 백은서, 정기범, 조입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동기, 문제 정의 및 도출, 기존 연구의 문제점,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본론에서는 교육이 크게 변한 사례로 일제강점기와 코로나19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외부적 요인이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결론에서는 제한된 방법 및 실험 결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 및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동기, 조원들의 진로인 역사, 교육, 언어 쪽을 연관시켜서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교육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문제 정의 및 도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탄압으로 쇠퇴한 교육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현재 교육의 상황을 연관지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처럼 외부적 요인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연구되었던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교육의 모습과 현재 교육의 모습에 대한 정보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둘을 엮어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과 이후의 교육 상황과 코로나 상황 이전과 이후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이후 외부적인 요인이 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교육이 크게 변한 사례 일제감정기 국어 조선인 교육정책의 중점을 점진적 동아주의에 두고 일본어 사용, 국정교과서 편찬, 여자교육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나 풍속미화라고 하여 한국 식민의 품성과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한국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제는 언어를 바꿔야만 정신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수업하도록 하였다. 한국어를 비밀리에 연구하고 지킨 단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가 있다. 다음 교육이 크게 변한 사례 일제감정기 영어입니다. 고한말 이전에는 영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관료를 통해 번역하여 교류하였습니다. 조선이 영어 교육을 시작한 것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이며 청나라의 영어 교육 기관을 본뜬 동문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고한말의 영어 교육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설립된 관립영어학교와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일본인들에 의해 수업용 문법과 독해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일본어 교육이 가속화되면서 영어 교육이 아예 금지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이 크게 변한 사례 일제감정기 영어 해방 이후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반복을 통한 습득을 목표로 하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지도하는 청각구두법이 권장되었다. 군사정변 이후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 이해와 국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를 바르게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 영어 교과의 목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생활 영어 구사력을 기르는 실용적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1997년 제정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주입식 수업을 지향하고 수준별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이후의 교육의 변화, 원격 수업이 등장하였으며 그동안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원격 수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시간 안배, 과제 이행 등을 버거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와 학교가 맡았던 학습 관리와 지도의 몫을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외부적인 요인이 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해 소개하자면 영어에서는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 시작되었고 영어를 쓰기 위해서가 아닌 문법과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된 잘못된 교육 방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며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장 표현력의 부족을 야기했습니다. 국어에서는 국어 또한 영어와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초, 중, 고교의 국어 교육의 패턴이 대학까지 이어져 교육 내용이 강의를 통한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해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적인 요인이 교육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순서 매기기, 줄 세우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해온 돌봄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의 필요한 관계 맺기, 책임감, 의무감 등 정서적 성장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은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했지만 일제강점기와 코로나19는 특별히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어는 많은 탄압을 받아 비밀리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영어 같은 경우는 잘못된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은 영향을 받아 오히려 구한말보다 쇠퇴한 모습을 보였으며 회화를 위한 영어보다는 해석을 위한 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교육 소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독해력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특성과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전인교육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